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사퇴 일정을 앞당기고 이미 표밭을 누비고 있는 입지자들은 출판 기념회 등 새 불리기에 나섭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뛰었던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 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서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호섭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기획관과 김성진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호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공직자들도 차례로 사퇴하고 총선 준비에 돌입합니다. 청와대 근무를 했던 윤영덕, 전진숙 전 행정관들도 일찌감치 지역구에서 표밭갈이에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비민주당의 의원들이 현역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후보 예정자들의 도서 출판 기념회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용호 전 남구청장과 이용빈 민주당 광산갑지역 위원장 등의 후보가 다음 달 차례로 출판 기념회를 열어 얼굴과 정책 알리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총선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각 정당의 필승 전략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이 선거구별 후보자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광주 전남 지역 서너 곳에서 상대당 현역 의원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인재 영입과 함께 전략 공천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선거법 개혁안이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광주 전남 국회의원이 4석 정도 줄어들고 거대 선거구가 탄생할 경우 호남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조사위원 자격 기준에 군 경력자를 포함시켜 후보 추천 기준을 넓힌 법안입니다. 5월 단체는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돼 하루빨리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군소음보상법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군소음 보상은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소송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항공기 소음 피해 소송 건수는 총 25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은 확정 판결이 났고 17건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네, 오늘 종일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1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긴 하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을 옷이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가을 옷도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 일요일 아침 기온은 7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특히 현재 광주공항에서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항공기 운항 정보도 확인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이 아니라 노래 뮤비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모습을 뮤직비디오처럼 녹화할 수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공간인데요. 실상은 유흥주점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노래 연습장과는 달리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현재 학교 주변에까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쇄된 노래 연습장 기기에서 반주가 나오고 테이블에는 술상이 차려집니다. 마치 유흥주점을 연상하게 합니다. 업주는 술을 파는 것도 모자라 접객불을 부를 것도 권유합니다. 여기 훨씬 싸지. 알아서 TCB만 나는 순간에 이런 거 갖고 오면 좀 더 싸게 해줬죠. 노래 연습장이나 유흥주점처럼 보이는 이곳은 노래 뮤비방이라는 곳입니다.
원래는 개인이 노래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 업소입니다. 노래 뮤비방 영업을 위해선 신고만 하면 되는데 업주들은 이런 허술한 점을 악용해 술도 팔고 접객부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신종 업체가 새로 출연할 경우에 그 규제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종의 사각지대 같은 것인데요. 문제는 총 69곳에 이르는 광주 노래 뮤비방 중 31%인 22곳이 학교 환경위생정화 구역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노래 뮤비방은 학교 200m 내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노래 연습장이나 유흥주점과 달리 어디서든 영업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정문과 횡단보도 하나를 두고 떨어진 한 골목길입니다. 이곳에서 몇 발자국만 옮겨보면요. 이처럼 멀지 않은 곳에 노래 뮤비방이 있습니다. 또 간판에는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라고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유해시설에 그대로 노출된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걱정입니다. 우려가 되죠. 당연히 되죠. 뮤비방은 이쪽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든지 좀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래 뮤비방은 학교 보건법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교육청도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뮤비방은 주간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야간에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야 단속을 해야 된다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술한 규정과 단속의 사각을 파고드는 노래 뮤비방의 변칙 영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적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 도심 도로에 멧돼지가 출몰해 추격전 끝에 경찰이 실탄을 쏴서 사살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광주 서구 제2순환도로에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원과 경찰 20명이 출동해 몸무게 100kg 상당의 암컷 멧돼지 한 마리를 실탄을 쏴서 사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멧돼지 공격에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 교육부가 특별 감사를 실시합니다. 교육부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아빠 찬스와 품앗이 채용 등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전남대병원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특별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를 통해 채용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필요할 경우 감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민영돈 총장 당선자의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광주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대로 강동원 총장 해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영돈 당선자의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총장으로 임명된 이대용 교수에게 총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애완용으로 키우던 외래동물을 내다버려 우리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이 종종 있어 왔는데요. 생김새가 악어와 비슷하다고 해서 악어 거북이라고 이름 붙여진 외래종 거북이 무등산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크기도 큰 데다 공격성도 강한 무차별 포식자여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껍질에 불쑥 솟은 삼각뿔 모양의 돌기와 긴 꼬리, 사람이 다가가면 입을 벌리며 싸우려 드는 공격성, 공룡이나 악어를 연상시키는 이 외래종의 이름은 악어 거북으로 지난주 광주 무등산 인근의 한 하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작은 소뚜껑 같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호기심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이 남생이는 아니었고 외래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미국 남서부가 원산지인 악어 거북은 최대 길이 80cm, 몸무게 80kg으로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지만 때로는 다른 거북이나 뱀, 쥐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단단한 당근이 이처럼 단번에 으깨질 정도로 악어 거북의 씹는 힘은 매우 강합니다. 사람도 물리면 손가락이 절단될 수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조우했을 때 그때가 이제 놀라서 물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악어 거북이 자연 상태에서 자란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누군가 기르다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악어 거북의 수입을 막고 있지만 인터넷에선 손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악어 거북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원용이라든지 그것만 빼고요. 원산지인 미국에서는 개체수가 줄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지만 강한 공격성과 식욕 때문에 우리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북구의회가 춤을 출 수 있는 일반 음식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의무화하고 내부 구조를 변경하려면 신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북구의회는 그제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 음식점에 임의로 해오던 지도 점검을 연 2회 이상 반드시 하도록 하고 내부 공간 분할이나 통로 등의 구조를 변경하려면 업주가 구청에 신고하도록 조례를 바꿨습니다. 북구의회는 지난 7월 서구클럽 붕괴 사고 이후 조례 개정과 폐지를 논의했지만 폐지하기보단 운영에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탈세 혐의로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재판이 오늘 열릴 예정이지만 재판에 출석할지 불투명합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허 씨 측 변호인이 허 전 회장의 건강 등을 이유로 오늘 오전에 있을 재판의 연기를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 전 회장은 오늘까지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허 씨는 지난 2007년 대한화재 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근 유니클로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광고에 실어 논란이 됐었죠. 전남대학교 재학생이 이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패러디 영상을 제작하면서 결국 광고 전면 중단까지 이끌어냈는데요.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윤동현 학생의 이야기를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윤동현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이 문장에서 시작됐죠. 유니클로 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그걸 패러디한 영상도 덩달아 눈길을 끌었는데 제작자로서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또 좋게 봐주시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영상 덕분에 유니클로 광고가 중단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것도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배운 것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이번에 진짜 뭐 일본어 영어를 할 줄 알지만 그렇게 잘은 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역을 좀 자연스럽게 도와준 친구도 있었고 결국은 그렇게 만든 결과물을 함께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올린 다음에 또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일부러 그 사람들이 아파할 수 있는 지점을 생각했고 그 지점을 이용해 이제 패러디화 시켜서 만든 영상이었는데 그 미안하다는 글 속에 이제 제가 미안하게 느꼈던 내용은 첫 번째로 어떤 세계 인권 문제 차원에서 그런 원폭이나 방사능 피해자들의 그런 입장을 제가 잘 고려하지 못한 것이 한편으로 좀 아쉬웠고 그게 좀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했던 행동이 화합을 위한 행동이라고 했지만 한편으론 또 다른 갈등, 대립, 불화를 일으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선택했던 그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부분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어를 어느 정도 꽤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사 관련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신 건가요? 그냥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갑자기 언제부턴가 이거 한일 관계 관심 가지게 되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냥 공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영상 보고 또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희, 그러니까 광주의 희망이라는 역사 콘텐츠 팀을 만들어서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동안 어떤 역사 콘텐츠들을 좀 기획하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올해 이제 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양림동 중심으로 원래 있었던 3.1운동 재현행사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분들과 함께 행사를 기획하고 또 그런 역사의식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졸업하고 나서도 역사 관련된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도 어떻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역사 문제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문제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역시 한일 관계예요. 소통을 바탕으로 꼭 우리 한국, 일본이 서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왠지 앞으로 더 자주 뵙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만남을 가진 가운데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는 피해자 측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밀실 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가해자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 이는 역사의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야구 대표팀이 광주에서 야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야구의 야자도 몰랐던 선수들은 이만수 전 감독과 우리 정부의 도움으로 야구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과 라오스 문화장관의 시구와 시타로 시작된 야구 경기. 야구 명문 광주일고의 상대는 라오스 국가대표팀입니다. 좀처럼 공을 맞히지도 못하고 평범한 땅볼에도 실수를 연발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방적으로 밀리진 않았습니다. พวกเขาก็หากันเริ่มต้นก็ได้ซ้ำนี่ก็ถือว่าเก่งแต่เขาเจ้าก็โดนก็ยอมรับในฝีมือและ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เขาเจ้าเก่ง 야구팀이 단 하나도 없었던 불모지에 야구를 전파한 사람은 이만수 전 SK 감독입니다. 5년 전부터 야구를 보급하기 시작해 대표팀과 야구협회를 만들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국제대회인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야구용품을 지원하고 지도자를 파견하는 등 라오스의 야구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머리로 알다가 이제 가슴으로 이제 아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온 나라에 팀이 하나뿐이어서 연습 상대도 없었던 라오스 대표팀은 오는 30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한국 야구와 문화를 배우고 기아 타이거즈 코치들로부터 원포인트 레슨도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문화장관들이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문화장관 회의에 참가한 각국의 문화장관과 차관들은 설명에서 미래 세대의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화 분야 협력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아세안 문화유산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화순 남산공원에서는 김삿갓도 반한 국화 동산이 펼쳐집니다. 국화꽃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정수정 여행작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궁금한 게 올해는 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할지 그 부분인데요. 어떤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축제가 열리는 화순 남산은 구불구불한 산책길을 따라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국화가 지금 한가득 피었습니다.
이젠 가을꽃의 대명사가 되었죠. 핑크뮬리까지 달달한 국화 향기에 빠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귀엽고 예쁜 조형물과 함께 소품으로 꾸며진 포토존, 그리고 또 운주사 와불에 여기에 화순의 농특산물을 대형 국화 조형물로 만들었습니다. 화순의 멋과 역사, 문화의 색다른 볼거리로 아주 풍성합니다. 이 꽃으로 장식한 패밀리존, 그리고 또 명품존, 투어존, 사랑존, 그리고 또 마을 미술존까지 함께합니다. 그렇군요. 지난해에는 또 김삿갓처럼 삿갓도 쓰고 도포도 쓰는 그 체험이 있어서 네네. 굉장히 김삿갓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 체험들이 준비가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인기였던 김삿갓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상설 공연과 프로그램들이 올해도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김삿갓 이미지 하면 두루마기, 또 삿갓, 보찜, 지팡이 등이 생각이 나잖아요. 네. 이렇게 김삿갓으로 변신을 해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풍류와 함께 네. 꽃놀이를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바로 김삿갓 심파극이 있는데요. 관광객과 함께하는 토크 시간도 갖고요. 그리고 심파극은 적벽 연못에서 매일 2차례씩 진행을 합니다. 또 사람이 탑승해 직접 조정하는 로봇 로드쇼도 준비가 되고요. 미래에서 온 김삿갓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네, 또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멋진 가을밤의 특별한 국화 향연도 즐겨야겠죠. 그래서 국화 동산 곳곳에 조명탑과 경관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달빛 따라 꽃길인데요. 낭만적인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밤에 거니는 꽃길에서 조명까지 더해 로맨틱한 시간도 될 것 같은데요. 가을밤 여유와 낭만의 시간으로 정말 좋을 것 같죠. 또 야간 관람은 평일 저녁 9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주말엔 토요일 10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오늘 밤 공솔 운동장에서 특설 무대에서 축하쇼가 있는데요. 송가인과 노라조 등의 인기 가수들이 아주 대거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밤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네, 또 국화 향연만 둘러보고 가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네. 이 화순의 역사나 또 자연 관광지도 많이 있는데 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 곳들, 프로그램들 안내해 주시죠. 네. 국화축제 기간에 화순 적벽 투어가 추가 운영을 합니다. 투어는 이용대 체육관 앞에서 출발을 하고요. 천하제일경 화순 적벽을 돌아보며 가을 적벽의 매력에 빠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국화향연과 적벽 투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화순 적벽 투어가 왕복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투어가 끝난 후에 국화향연까지 즐긴다면 더욱 풍성한 주말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수정 여행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어제 금고심의위원회를 열어 면접과 제안서 심사 등의 평가를 거쳐 광주은행을 차기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앞으로 3년 동안 5,500억 원 규모의 광산구 1금고를 운영하며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광산구는 지난해 약정 종료를 앞두고 차기 1금고 운영기관으로 국민은행을 선정했지만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이번에 다시 공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각종 노동 현안 해결에 힘써온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가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기로 해 근로자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는 예산 부족과 직원의 고용 불안, 위탁기관의 운영 간섭 등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만 사업을 하고 센터를 폐쇄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2011년 문을 연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과 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맡아왔고 각종 산업재해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가 이달의 5.18 유공자로 고 조강일 씨를 선정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지능고 2학년 학생이던 조 씨는 1980년 5월 20일 항쟁에 참여해 계엄군의 만행을 알리는 전단을 뿌렸는데 이후 상무대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은 끝에 1986년에 숨졌습니다. 5.18 민주묘지 관리소는 매달 5.18 민주 유공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정시 모집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와 교원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광주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사노조연맹은 논평을 통해 정시 확대로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교육 열풍과 문제풀이 교육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도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서열 철폐나 학업 부담 경감이라는 국정개혁 방향에 역행할 뿐 아니라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